오늘은 떡붕어 희나리가 주 대상 어종이 아니고 오늘은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토종붕어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과연 조사님들이 계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뚝방 기준으로 우측으로 들어와 봤는데 이쪽은 제가 잘 안 와가지고 길을 잘 몰라서 진입했는데 막다른 길이네요. 잘못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낚시꾼이 그진 없네요. 안 난다 소린데 그진이네. 물색이 너무 맑네요. 번개늪 이제 뚝방에는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 번개늪은 물도 없고 물이 너무 맑아서 장척지로 왔습니다. 야, 역시 여기 사람 다 있네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람 많은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여기 장척지에 자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장척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일단은 딴 데보다 여기 조항이 좋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물색은 좋을 겁니다. 보십시오. 확실히 물색이 그나마 좀 낫죠. 이 자리 좀 깊어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장척지 처음 왔는데요. 일단 이쪽에 자리가 많이 있는데 수심 체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초보다는 수심이 좀 나오는 쪽으로 찾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가 좀 깊어 보이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 4m 정도 나오면 최고 좋은데, 아까 현직분들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이쪽 갈래가 좀 최고 깊다고 하더라고요. 한 4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군데군데 자리가 엄청 차대고 바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자리도 엄청 편하게 다 돼가 있네요. 오, 확실히 이쪽이 깊다 하더만 진짜 깊네요. 군데군데 포크레인이 파가지고 깊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섞여 있답니다. 일단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이거 포크레인 판다봐요. 엄청 깊네요. 올리본들은 여기는 없습니다. 다 건너편, 저기 건너편하고 저쪽 상류 쪽에 다 있습니다. 여긴 찍히고, 찍히는데 여도 뭐 2m, 2.5m 정도 나오네요. 봅시다. 여기 오른쪽으로는 한 2m 50 정도 나오고, 왼쪽을 조금 더 올리고 왼쪽으로 한번 던져 볼게요. 오, 이제 찍힌다. 대략 한 3m 가까이는 나오는 것 같네요. 오, 좋은데요? 나이스. 오케이. 오늘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맹탕입니다. 맹탕인데 올림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여기저기서 물어봤는데 조항이 낱말이랍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안 붙은 것 같은데 저는 깊은 데서 한번 오늘
한번 노려 볼게요. 그 천지입니다. 세팅 다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토종을 노리러 왔기 때문에 바닥끝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밥이니까 싱카 100으로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싱크는 물하고 1대1로 하면 됩니다. 오늘은 바닥으로 노리기 때문에 수달 2마리 지나가네요. 싱카 단품으로 일단 조금만 깨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싱카 100, 물은 50. 바람도 불고 일단 너무 긴 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호코 13.5촉으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해보다가 안되면 조금 더 늘려보고 잘되면 줄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원줄은 에스테르 1.5입니다. 이 에스테르 줄이 참 써보면 좋거든요. 이게 뻣뻣하거든요. 에스테르 줄은 필이 이렇게 굽어 있을 때 이렇게 펴주면 일자 딱 펴지거든요. 이렇게 해야 건드림이나 입술 전달이 더 잘 되겠죠. 이렇게 쫙쫙 펴줍니다. 에스테르 줄 요걸 써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줄의 장점은 줄 가라앉히기가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직진도가 좋기 때문에 건드림이나 입질 표현 이런 데서도 조금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 단점은 강한 순간적인 충격에 좀 약한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노지에 사다 보면 미끌림도 많거든요. 그래서 채비 손실을 막기 위해서 1.5를 쓰고, 1.5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전 저부력질을 안 쓰기 때문에 찌가 휘둘릴 일이 없습니다. 원줄에 예를 들어서 1.5에 뭐 완전 초저부력을 쓰면 찌가 원줄 때문에 휘둘리겠죠. 이제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얇다고 잘 나오고 굵다고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 현재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닥끈을 노리기 때문에 바닥끝 전용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다 튜브고, 이쪽은 이게 피싱부클, 이거는 크리스탈이거든요. 이거는 다리도 이불로 카본을 꽂았어요. 이게는 무게감을 줘서 활성이 좋거나 찌가 너무 번잡스럽게 움직임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는 만드는 서커트고, 이거는 저활성이나 되돌림, 쏘꼬 같은 경우는 바닥끈은 되돌림을 보면서 구사를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고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되돌림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떡밥을 터치를 아무리 맞춰도 요 찌톱에서 도와주면 훨씬 구사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활성일수록 튜브 톱을 좀 더 두껍게 갑니다. 그리고 다리는 무조건 대나무 다리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요것도 찌하고 같이 일체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밑에도 가볍고 중간도 부력이고 위에도 부력,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감도가 엄청 좋은 찌가 되거든요. 첫째 되돌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되돌림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찌가 가벼워야 되고, 가벼우면서 감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쏘꼬찌는 처음에 저활성일 때는 튜브로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싱크로하기 때문에 밥이 어느 정도 비중이 나가는 밥이기 때문에 톱은 뭐 1.8에도 충분히 목 내리면 될 것 같고, 입질이 아예 없을 걸로 예상하고 일단 1.8 튜브 쭉 쪽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입질이 있거나 건드림이 나오고 되돌림 자연스럽게 좀 빨라진다, 그러면 굳이 굵은 톱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감도가 더 좋은 5.5파이에 1.2 튜브 이걸로 넘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또 활성이 엄청 좋아가지고 고기가 줄 서서 나오고 잡어라든지 찌가 너무 까분다, 그럴 때는 요 무코톱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리도 카본으로 해가 찌가 자중 대비 자중이 좀 무겁고 묵직하게 움직여요. 찌가 안 까불게.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요걸 사용해야 되고,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8 튜브인데 수심이 대략 한 3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최고 높은 거 12cm 짜리, 바디 12cm 짜리로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톱은 1.8, 바디는 6파이, 바디 길이는 12cm.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목줄은 오늘은 바닥끈을 노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황에 따라서 가벼운 바늘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바닥에 안정하게 더 중점을 두고 약간 비중이 나가는 아스카 바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줄 길이는 일단은 기본으로 수심이 3m 정도 나오니까 너무 지금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기본 30에 36으로 스타트를 했다가 용 갱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벌릴 필요는 없는데, 일단 해보다가 헛방이 나고 떡밥 터치를 맞췄는데도 안되고 쩌라지를 늘려도 헛방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쩌라지를 주면 너무 늘어지가 표현 전달력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아랫바늘 단차를 1cm, 2cm씩 늘려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런 컨셉을 잡고 할 계획입니다. 일단 라인을 물에 불려서 한번 쓱 닦아주고
풀리기 위해서 미리 던져 놨습니다. 이제 목줄을 달고 한번 해볼 텐데요. 요 노지에서는 뭐 떡붕어도 좋고 희나리도 좋고 뭐 다 좋지만은 토종도 재밌습니다. 진짜 토종 잡는 것도 진짜 재밌거든요. 저는 토종 잡으러도 한 번씩 자주 갑니다. 이게 편납량이 대략적으로 한 5.5에서 6cm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편납 감을 때는 동그랗게 예쁘게 되도록이면 감으면 좋습니다. 찌맞춤은 지금은 5, 6, 7, 8농금인데 5농금, 6농금 여기 검은 마디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맞추고 여기 왜 남겨주냐면 바늘이 두 바늘 다 닿으면 바늘 무게가 없어지면 나중에 다 되돌림이 되고 나면 바늘 무게가 한 개당 한 농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두 농금 이상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요게 몸통까지 올라오면 안 되니까 한 농금 여유로 놔두고 한 농금 두 농금 다. 근데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5농금 맞춤을 했을 때 5농금 이상만 나오면 거진 두 바늘이 바닥에 붙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되돌림 되면서 최소 6농금은 나오겠죠. 다 되면 뭐 한 바늘 한 바늘 8농금까지 나와야 정상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5농금 맞춤에 한 되돌림 되고 6농금 반 이렇게 나오면 그게 맞다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끝납은 찌가 살짝 수면에 잠길 정도로 편납을 끝납을 달고 투축을 해봅니다. 이 수심 측정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또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노지에서는 바닥 상황이 그 관리터처럼 고르지 않거든요. 그 수심 찍다가 시간 다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수심 측정을 하되 너무 그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은 저기 한 농금이 나왔거든요. 나오고 나면 이 줄이 탱탱한 상태에서는 사선이 약간 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낚싯대를 밀어주면 쭉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그게 아직 사선이 있다는 거니까 더 그럴 땐 좀 더 내려서 다시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시고 하는데 수심 측정을 하고 한 농금이 나오게 한 다음에 낚싯대를 쭉 당겼다가 앞으로 밀어줘도 안 올라오고 한 농금이 되죠. 그럼 제 상태가 수심 딱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저는 여기 로고 있고 여기에 정하거든요. 여기까지 당겼을 때 찌가 저기 안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저게 저 자리가 딱 수심이 맞는 거고, 밥을 달아가 던져서 낚시를 하는데 여기까지 똑같이 던졌는데도 여기까지 살 당겨보고 찌가 줄이 일직선이 되면서 안 당겨와야 돼요. 만약에 이 정도만 당겨왔는데도 찌가 움직이면 그거는 제가 수심 측정한 거랑 밥 떨어진 위치랑 틀리다는 거거든요. 항상 요 정도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서 여기가 딱 오게끔 밥을 달고 던져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하는 게 아무래도 또 낫습니다. 자, 이제 수심 측정도 다 됐고, 이제 제가 수심 측정 한 농금을 맞췄거든요. 한 농금을 맞췄으니까 이제 수심 기억 고무를 제가 맞춘 농금에 한 농금에 딱 올렸죠. 이렇게 맞춘 다음에 제가 아까 5농금 땄잖아요. 5농금 맞춤에
이렇게 하면 이게 기본 그건데, 저는 도지 같은 경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쩌라지를 넉넉하게 2cm 3cm 정도 주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 올라오겠죠. 이 넉넉하게 주고 스타트를 합니다. 확실하게 두 바늘을 바닥에 붙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소리가 나고 표현이 안 좋고 조금 변화를 주고 그러면 하면서 자꾸 변화를 줘야 돼요. 한번 맞추고 그걸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진행을 하면서 계속 맞춰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수심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네요. 한 바타 2개 반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네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밥을 달아볼게요. 밥은 너무 지대지 말고 일단 상을 하면서 그 점도를 맞춰가면 되거든요. 일단은 첫 밥이니까 이렇게 살짝 일단 첫 밥을 달아보겠습니다. 글루텐 세트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는 지부제, 밑에는 유지력이 좋고 전문감이 잘 남아있는 글루텐. 겨울에는 밥을 너무 크게 이어가지고 퍽퍽 할 필요 없거든요. 적당하게 익고 꾸준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해보면 절대 집어시킨다고 밥툴만하게 겨울에 그렇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조금씩 재면서 상을 읽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밥은 너무 크게 말고 초반이니까 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센터를 잘 맞추고, 특히 겨울에는 정확하게 던져야 됩니다. 사계절 내내 뭐 정확한 위치에 던져야 되겠지만은 특히 겨울에는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한 10cm 범위 안에 안 벗어나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해보면 목내림 되고, 저게 1.8 튜브이기 때문에 아마 목내림 폭이 한 눈금에서 두 눈금 사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나오고 서서히 되돌림 되면서 자 나오는 입지를 건드림과 입지를 들어오면 치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1.8 꽂아서 하면 너무 두껍다고 놀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제 스타일이니까요. 이걸 쓰든 저걸 쓰든 뭐 고기만 있으면 다 잘 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리저리 노조 다니면서 많이 해보면 얇다고 예민하고 톱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아시겠지만 톱의 역할은 밥을 잡아주는 밥 무게와 크기에 따라서 달리 쓰는 거지, 예민하게 한다고 뭐 얇은 톱 쓰고 그렇게 저는 접근 안 하거든요. 밥 무게와 크기에 따라서 톱의 선택이 달라지고, 톱이 길어야 되는 뭐 와세로 노리든지 되돌림을 볼 때는 길 필요가 없으니까 튜브 톱이나 안 그러면 PC로 짧게 쓰고 뭐 그렇게 맞춰서 쓰는 거지, 뭐 고기가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얇게 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톱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바디에 붙어 있죠. 바디가 아니 예매하려면 바디는 예를 들어서 있지 같은 거 6파이 6.5파이인데 톱은 얇아봐야 뭐 0.6 그렇고 두꺼워. 제가 1.8 써도 바디에 비하면 엄청 얇잖아요. 그러면 입질이 표현이 되려면 바디가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바디가 빨려 들어가면 톱도 당연히 붙어 있는 거니까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입질 예민하게 하고 싶으면 작은 찌를 쓰든가 아니면 바디가 얇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5파이 바디에 뭐 2.0 튜브를 꽂았다. 그치랑 6.5 바디에 1.2 튜브를 꽂았다. 어느 게 더 예민할 것 같아요? 저는 바디 얇은 게 훨씬 예민하더라고 해보면. 그게 다 더 세밀하게 가면 다리도 약간 좀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제 속고에서는 속고는 입질 폭이 좀 작은 편이니까 바닥에서 하니까 지 다리에 따라서 튜브 톱은 부력 역할을 하죠. 바디도 부력 역할을 하죠. 다리도 대나무 다리를 꽂으면 훨씬 찌가 가벼워져요. 자정 대비 순부력도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찌가 가볍다 보면 미세한 것도 다 표현해 주겠죠. 단점은 너무 많은 정보를 주니까 너무 혼란스럽겠죠. 번잡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활성일 때는 잡어가 대체로 좀 많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잡어가 사계절 내내 잡어가 없고 되돌림이 잘 안 일어나고 뭐 미세한 건드림을 포착하고 싶고 그런 경우에는 튜브톱이 저는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속고 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돌림을 보면서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되돌림이 잘 되게 하려면 인하게 편하게 해야 돼요. PC 묶거나 뭐 솔리드나 크리스탈이나 이런 것보다 무게가 침적이 있는 것보다 부력이 있는 튜브도 훨씬 더 되돌림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튜브가 낫고, 그렇게 튜브로 해보면 확실히 건드림이나 전달력이 잘 전달이 되거든요. 자, 그 단계에서 이제 고기가 좀 붙었다. 되돌림에 도움이 좀 필요가 좀 덜하고, 자, 고기가 밑에가 있으면 툭툭툭 치고 하면 알아서 그 되돌림은 자연스럽게 더 잘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굵은 톱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 상황에서는 톱을 한 단계 낮은 걸로 변경을 해서 구사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튜브줄을 쓰면 신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뭐 잘 보여야 노지에서는 낚시가 편하잖아요. 일단 일주 표현, 톱이 두꺼워도 일주 표현 안 될 것 같아도 다 됩니다. 강단 있게 나옵니다. 튜브찌는. 저도 이렇게 구사를 하다가 이제 고기가 좀 간간히 입질이 들어오고 되돌림이 자연스럽게 좀 지금보다 잘 나오고 하면 바디 얇게 갈 겁니다. 5.5파이 바디에 대나무 다리에 1.2 튜브. 밥을 크게 열 필요도 없으니까 그치로 변경을 해서 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원래는 번개 늪에 가려고 했는데 번개 늪에 가서 보니까 낚시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색도 보니까 너무 맑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장작지를 지금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낚시꾼이 전 지역에 다 있네요. 역시 고기가 요 주변에서 그나마 되는 데는 낚시꾼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다 낚시꾼이 많으면 고기가 딴 데보다는 된다는 거거든요.
낱말이라도 나오니까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왔는데 물어봐가지고 그나마 최고 깊은 데가 어디냐고 제가 한 두세 번한테 물어보고 이쪽 자리에 지금 잡았습니다. 이쪽 라인은 좀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군데군데 좀 깊은 데가 있대요. 저도 여기 한 2.5에서 한 3m 정도 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원하는 자리에 앉기는 앉았습니다. 수심이 그나마 여기서 좀 나오는 곳에 앉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 낚시를 다니다 보면 노지 같은 경우 갈리터는 항상 그게 고기가 갇혀 있잖아요. 잘 구사를 하고 하면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노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실력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비슷한 실력이면 고기를 잡으려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저수지 선정을 잘못하면 헛방일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저수지를 선정하는 저 같은 경우는 첫째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데는 차가 많이 서가 있고 사람이 많은 데는 확실히 틀리거든요. 고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많은데 저수지를 첫째 정하고 그 저수지에 가까이 가서 물색을 보면 열에 9번 탁합니다. 물색이 좋다고 하죠, 우리 말로. 물색이 좋아요. 항상 물색이 좋으니까 고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물색이 또 좋다면 그 다음 조건으로는 연안 쪽에 자생하는 새우나 참붕어나 블루길이나 이런 생물들이 나와 있어야 돼요. 낮에도 밤에도 나와 있으면 밤낚시도 잘 되고, 이게 나와 있어야 얘들을 따라서 이 물고기 붕어들이나 뭐 잉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게 된다는 그게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노지에서는 사람이 많으면 물색이 탁하고, 물색이 탁하면 연안에 생명체 새우나 참붕어 블루길 뭐 기타 등등 나와 있고, 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일단 요 조건이 맞고 그리고 떡붕어나 희날이 있는 곳에 가보면 물색이 탁하고 하면 고기가 모질이를 하는 데가 보여요. 그것도 엄청 중요한 신호거든요. 뭐 몰려갖고 우 다니고 이런 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저수지 하면 깡은 없습니다. 이제 요 하기 나름인데,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번개는 계획을 하고 갔지만 상황이 안 좋아서 뒤도 안 보고 나왔어요. 둘러보고. 장청에 오니까 역시 사람이 많네요. 그러면 된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저수지 선정에서는 제가 오늘 두 군데를 목표를 잡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저수지를 일단 선정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도 안 되면 뭐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일단은 많이 손맛을 보고 하고 싶을 때는 일단은 이 조건들을 좀 맞는 저수지를 일단 선정하는 게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입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구사를 해봤는데요. 아직 건드림은 전혀 없고 바람이 점점 세지네요. 파도 수준이네, 파도. 지금 이 자리는 너무 탁 트여가지고 바람 영향이 너무 많이 받고, 저기 손가락 갈게 저쪽 골 있죠. 저게 아까 올려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쪽이 바람이 좀 덜 탈 것 같아요. 골이고. 자, 좀 해보고 안 되면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쪽 뚝방 건너편에 저쪽에서 했었는데요. 저쪽 건너편. 와,
서쪽에서 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하다 구사가 안 돼가지고 반대 이쪽 골로 열러 왔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여기 바람을 좀 많이 막아주네요. 뒤쪽에 그나마 이쪽은 구사가 가능을 한데 수심이 좀 깊어 보였는데 던져보니까 1m도 안 나오네요. 요 연쪽으로 저쪽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요 가운데 요 앞쪽에 요가 오히려 좀 더 깊네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바람이 일단 들 타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쪽보다. 일단 여기도 속꽃저리로 바닷권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장평지가 아니고 장척지는 차대고 낚시할 수 있는 자리가 참 많은 것 같네요. 여기 우측, 좌측에도 쫙 끝에까지 다 차대고 바로 낚시가 가능하고, 이쪽도 자리들이 쫙 있고, 저 건너편에도 쫙 있네요. 자리들 차대고 바로 할 수 있네요. 올림하신 분들이 조항이 별로 안 좋다고 하네요. 한 마리고 밤에 한 마리씩 나왔다고 하시는데 낮에는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잘 안 될 때는 역시 물색이 맑죠. 건너편보다 여기가 물이 좀 더 맑은 것 같네요. 보이죠? 물이 맑고 수심도 낮고 입질 받을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은 영 왔으니까 해 떨어질 때까지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물이 맑아서 여기는 지금 18척을 뺐습니다. 속꽃절이 바닥으로 공략하고 있고요. 확실히 바람이 들 탑니다. 건너편에서는 탁 트이가 있으니까 수심은 한 3m 가까이 나오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찌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 있다 여기 오니까 호수네요. 호수 잠잠하네요. 잔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한번 구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리 옮긴데도 구사를 해보니까 전혀 건드림조차도 없네요. 희망이 안 보여가지고 세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건드림조차도 없으면 버티봐야 19번 건드림도 못 보고 가더라고요. 어쨌든 좀 번거롭더라도 일단 한 4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세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3세판. 여기서 오늘 끝까지 승부를 한번 볼게요. 아우, 제자리에서 할 건데 일꾼이 있네.